안녕하세요. 칠국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충곡 본문 가운데 본사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자연물의 감정을 이입하여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함과 동시에 화자의 즐거움을 표현하였습니다.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엊그제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돌아오니, 여기에서 새봄은 계절적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도화행화는 석양리에 피어 있고,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석양 속에 피어 있고, 여기에서 도자는 복숭아나무를 뜻하는 한자어이고, 행자는 살구나무를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모두 봄에 꽃을 피운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이는 봄의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는 동시에 이 꽃이 저녁 노을이 지는 가운데 피어 있다는 표현에서 자연 속에서 맞이하는 봄의 경치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도다.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은 가랑비 속의 푸르구나. 여기에서 양자는 버드나무를 뜻하는 한자이고 초자는 풀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이는 도화행화와 마찬가지로 가랑비가 내리는 가운데 푸르구나라는 표현을 통해서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복숭아꽃, 살구꽃과 저녁 노을이 붉은색의 이미지이고 녹양방초가 푸른색의 이미지라는 점에서 붉은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가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지만 이를 표면화하는 색채어는 푸르도다이고 도화행화나 석양리에는 모두 다 색채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 구절들에서 색채의 대비가 존재하지 않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학습하고 있는 텍스트의 내용을 기준으로 능동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만약 문제로 출제될 경우에는 해당 교재나 교수자의 의도와 지도 방향에 따라 정답을 골라내야 합니다. 또한 이 두 개의 문장은 앞문장과 뒷문장의 형식이 같은 대꾸법으로 되어 있고 이는 봄 경치의 아름다움과 화자가 느끼는 즐거움을 형상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로 말아낸가 붓으로 그려낸가, 칼로 마름질해 내었는가 붓으로 그려내었는가. 여기에서 칼로 마름질하고 붓으로 그려내었다는 표현은 저절로 만들어진 자연이 마치 의도를 가지고 잘라놓거나 그려놓은 것처럼 매우 아름답다는 뜻이므로 화자가 봄의 경치에 감탄하고 있음을 표현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도 앞의 구절과 뒤의 구절이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꾸법이 쓰였고 이를 통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부각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화행화와 석양리에서 붉은색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고 녹양방초가 푸르다는 표현에서 청색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의 구조가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대꾸법이 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다음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꾸법을 사용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이에 감탄하고 있는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화신공이 물물마다 헌사롭다. 조물주의 신비로운 재주가 사물마다 야단스럽구나. 여기에서 조물주의 신비로운 재주가 야단스럽다는 표현은 정적이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자연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까닭에 이는 조물주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오히려 능동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화자의 느낌을 드러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만내 개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수풀에서 우는 새는 봄 기온을 끝내 못 이겨 소리마다 교태로구나. 이 부분에서 봄 기운을 끝내 못 이기다라는 표현은 그 주체가 표면적으로는 새이고 이면적으로는 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봄 경치에 못 내겨워 즐거운 화자의 마음을 그 표면에서 자연물인 새가
대신 즐거워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새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인용될 경우에 외부 작품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소재를 찾아 정확하게 답을 골라내야겠습니다. 본사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무라일치언이 흥이에 달을 쏘냐, 자연과 내가 더불어 한 몸이 되니 흥겨움이 다르겠는가. 여기에서 무라일체라는 표현은 강호안정가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만족감을 드러낸 표현이고, 철학적으로는 주체와 세계가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경계로서 이러한 경계에서 나를 잊고 느끼는 즐거움이 지락, 곧 지극한 즐거움이라고 설명합니다. 참고로 상춘곡의 서사 부분에서도 송죽 우를리에 풍월주인이 되어 있는 화자가 살림에 묻혀있어 지락을 말할 것가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러한 경계를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흥이에 달을 쏘냐라는 표현에서 흥이라는 것은 무라일체의 경지에서 느끼는 즐거움이기도 하며, 이는 서사단락에서 언급된 지락이라는 표현과 의미상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 서리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즐거움이 돋보이게 하였습니다.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살인문 앞을 걸어도 보고 정자 위에 앉아도 보니, 여기에서 정자는 상춘곡의 공간구조가 서사에서부터 본사 마지막 부분에까지 수간목, 정자, 시냇가, 봉두로 이어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좁은 공간에서 점차 넓은 공간으로 나아가게 되는 시상전개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화자가 이동한 두 번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요 음영하야 산일이 적적한데 천천히 거닐며 시를 나직이 읍조리니, 산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여기에서 천천히 거닐며 시를 나직이 읍조린다는 소요 음영이라는 표현은 뒷부분에 미음 완보하야 시냇가의 호자 앉아라고 이야기를 하여 시를 나직이 읍조리며 천천히 걸어가 시냇가에 혼자 앉아라는 표현이 나오며, 여기에서 미음 완보와 같은 의미이고 연결된 표현이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속의 하루가 적적하다라고 하여 조용하고 쓸쓸하다 또는 하는 일 없이 심심하다라는 표현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서 사전적 의미 그대로 한가롭다로 해석되며, 때로는 일부의 고전문학 작품에서 이와는 반대로 바쁘다라고 표현하여 자연이 너무도 아름다워 이를 즐기기에 겨를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반대되어 드러나기도 합니다. 한중진미를 알리 없이 호재로다. 한가로움 속에서 느끼는 참다운 맛을 알 사람 없이 나 혼자로구나. 여기에서 한중진미라는 표현은 앞에 있는 구절의 적적한 가운데 소요음영하는 화자의 풍류와 즐거움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화자는 자연에 묻혀 무라일체의 경계에서 지극한 즐거움을 느끼며 이를 서리법을 통하여 드러내었고, 공간 이동의 전개에 따른 두 번째 공간인 정자가 제시되었으며, 본사 뒷부분의 미음안부와 연결되어 있는 소요 음영을 하며 적적함의 즐거움인 한중진미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본사 두 번째 부분에서는 화자가 느끼는 봄의 흥취를 서술했습니다. 본사 앞부분에서 드러나는 계절적 배경과 화자의 심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제시되었습니다. 도화와 행화가 피어있고 녹양방초가 푸릅니다. 봄을 뜻하는 소재들이 제시되었고 색채의 대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속에서 화자는 감탄과 흥겨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새봄을 맞이한 자연의 풍경을 석양리에 피어있는 도화행화, 새우 중에 푸르는 녹양방초, 조물주의 신비로운 재주가 들어있는 아름다운 자연,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제시하며 대꾸, 서리, 색채 대조를 통하여 다채롭고도 아름다운 봄의 경치를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춘기에 못 내겨온 화자의 감정을 새가 운다는 표현을 통하여 감정이입하였으며, 이러한 자연과 하나가 되어 그 즐거움을 만끽하였습니다. 화자는 자연에 묻혀 소요음영하며 춘기를 느끼고 무라일체의 경계에 있으며
한가로운 참맛을 홀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7분 국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